자, 오늘은 통합교과, 통합교과 아니라 다음에 통합서브노트 강의가 오늘 다음에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즘 날씨도 엄청 덥고 다음에 공부하는데 좀 많이 힘들 텐데 좀 많이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다음에 이 고비를 좀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 9월, 10월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음에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충분하고 다음에 자기 컨트롤을 어느 정도 잘 하느냐 지금 따라 달려 있다는 얘기고 7월 달부터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좀 7월 달에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는 약간 좀 시기상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다음에 검정 지도서로 이제 확대가 되는 과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학교과라든지 사회과학교과 검정교과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서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가 돼서 그래서 요약 개념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5대5의 비율로 가져가는 게 좀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는 문제 자체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의 질적 수준도 단박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온 측면도 있고 거의적 관점에서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에서 출제가 되는 문항이나 거의적 관점에서 출제가 되는 문항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출제 경향 또는 출제 흐름에 맞게끔 그 맥을 짚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맥을 짚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부분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최근의 흐름은 작년의 문제처럼 초등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유치원하고도 연결성이 있는 문제와 그다음에 중등 교육론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과의 토론학습하고 영어과의 그다음에 출력 가설에 대한 부분은 중등 영어 교육론, 국어 교육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좀 연관했던 거는 음악 교과하고 국어 교과, 물활론적 사고, 전조작기 단계 특징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전조작기 단계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까지가 전조작기 단계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중등 출제가 된 부분까지도 그다음에 하나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잘 잡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5대5의 비율로 가져가는 게 가장 그다음에 현명한 전략이지 않겠나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일단 다음에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강의 계획서는 2003 개념서 500제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자료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자료가 제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주차부터 오늘 7월 10일이고 11주차까지 9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9월 25일까지 좀 장기간에 걸쳐서 다음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예상 문제도 지금 제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까지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그 수험생들 여러분의 그 페이스에 맞게끔 다음에 따라오면서 다음에 강의를 잘 진행하는 거를 진도를 잘 따라오면은 최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등시험, 임용시험 어렵다 하는데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은 어렵지만은 쉬운 사람은 또 엄청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쉽게 합격을 하고 크게 부담이 없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좀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면은 이해 기반을 둔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두 문자만 따서 암기만 해도 안 된다. 이해를 기반을 둔 암기를 하고 출제 경향에 맞게 학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극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까지의 그다음에 그 시험이 예전까지에 하고 전 정권하고 현 정권하고는 지금 뭐 공무원에 대한 뭐 월급 구조조정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그 TO가 그다음에 생각보다 좀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TO가 적으면은 경쟁률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그다음에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경향을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다음에 뭐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도 좀 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한 국정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도 얘기됐던 것처럼 그다음에 공공 분야에 대한 구조 조정을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바뀌었던 교육부 장관도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으로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교육감이 지금 바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청이 바로 경기도 교육청인데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감이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바뀐 교육감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2차 시험도 좀 상당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경기도 교육청이 선도 교육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부터 해서 그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그다음에 각종 그다음에 진보적인 이슈를 많이 이끌어냈던 게 바로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 이제 성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어떠한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찍찍거리나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교직 논술 같은 경우도 거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채점이 상당히 좀 느슨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채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일단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강의 일정은 이렇게 이제 11주로 제시가 됩니다. 오늘은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략하고 총론 그다음에 일장 총론 창체하고 통합 교과까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만점 전략 총론 창체 통합 교과까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2주차는 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어 도덕 사회 한 주에 한 과목씩에서 영어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주교재는 그다음에 개념 서브 주교재는 그다음에 개념 서브노트 500제 상권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서브노트. 그래서 작년에는 그 서브노트 교재를 출간 안 했습니다.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작년에 좀 안 했는데 올해는 그다음에 새롭게 신간이 출판이 됐다. 그래서 개념 서브 상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미리 보기 페이지도 제시를 해놓긴 했었지만은 그다음에 상하권에서 특별히 부각이 되는 게 그다음에 초등 기출 분석, 그다음에 초등 기출 분석을 영역별로 그다음에 제시를 했었고 또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게 중등, 그다음에 교육론. 중등 교육론 기출문항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교육론 기출문항을 새롭게 추가한 과목. 중등 교육론 그다음에 기출문항을 추가한 과목.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중등 교육론 기출문항이 추가되는 게 그다음에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과학과, 체육과, 미술과, 영어과
이 과목은 교육론 기출문항에서 여기는 중등교육론. 그다음에 기출문제하고 해설. 중등교육론 기출문제 해설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좀 제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등 문제하고 교육론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중등 교육론 기출 문제 해설을 보면은 출제위원들도 이 내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초등 국어 문제가 나오면은 중등 국어 교육론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많다. 뭐 예를 들어서 과정 중심의 쓰기가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의 경우도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도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 이미 나왔다. 교차에서. 그래서 이제 그 중등 교육론하고 그래서 중등 교육론하고 초등 문제에서 교차에서 중복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교차에서 중복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중등 것까지 문제를 봐야 되느냐 하는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차이가 확 납니다. 본 사람, 안 본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도 훨씬 더 쉽고, 그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그다음에 중등 문제를 보면서 자기가 간과했던,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았던 개념을 다시 재발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알면서 학습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출간된 서브노트는 그다음에 중등 교육론 문제가 그다음에 추가가 됐고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뭐 과학과에서 모형 사용에 대한 부분도 이미 중등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과에서 사료학습 부분도 중등 역사교육과 수험생들한테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다. 그래서 이 중등 교육론을 보면은 그다음에 각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과의 강조점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과의 강조점을 파악할 수 있고 뭐 중등 교육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로 강론에 디테일한 면까지 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중등 교육론을 보면은 그 교과의 강조점을 그다음에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A라는 개념이 회귀성이라는 과정 중심 쓰기에서 회귀성이라는 개념이 초등은 단순히 가로넣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중등은 그다음에 컴퓨터 자판을 그다음에 한글을 입력하는 그다음에 자판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다음에 장면을 그 사진으로 제시해주고 회귀성을 물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자판을 가지고는 그다음에 자유자재로 뭐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매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컴퓨터 한글 작성을 통해서 회귀성이라는 개념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다음에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개념의 레벨 차이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초등은 단순한 가로넣기였다고 하면은 중등은 그다음에 가로넣기를 떠나서 실제 수업 장면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물어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등 교육론하고 초등 문제가 교차해서 중복적으로 출제했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뭐 미술과에서 귀납적 사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론이다 총론이다 했을 때 강론 총론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론 총론에 기반을 둬서 출제위원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지 총론 강론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로넣기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술과에서 귀납적 사고법이 나온다 했을 때 뭐 귀납적 사고법이라는 명칭이나 단계를 가로넣기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교사학습 활동 각 단계에 따른 교사학습 활동을 쓰라는 거는 출제자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창의성을 가지고 재구성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로넣기가 나오는 그다음에 지금 출제 흐름은 아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 가로넣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 전적으로 가로넣기만 나오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내용 체계표나 이런 거는 내용 체계표, 내용 요소 이런 거 수업 모형의 절제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해 기반을 좀 남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차에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직 논술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교직 논술도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은 채점 기준이 그다음에 허용적인 분위기였다 하면 이제는 좀 엄격하게 채점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고 그래서 중등 교육론이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체육, 미술, 영어에 해당이 되는 7개 교과, 7개 교과는 중등 교육론 내용이 있다. 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개념 수업 상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다음에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권학원, 다음에 상학원이 지금 다 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80점, 그다음에 80 만점에 80점 충분히 맞습니다. 80 만점에 80점 충분히 맞는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다음에 출제의 강조점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출제의 강조점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조건적 암기. 무조건적 암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해 기반으로 암기, 그다음에 목적에 기반을 둔 암기가 중요합니다. 이해,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되고, 왜 이것을 암기해야 되느냐, 출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제 유형에 따라서 출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게끔 출제 유형에 맞게끔 목적에 기반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교재로는 프린트가 있는데 강론 만점을 목표로 한, 그다음에 부족한, 여기에서 부족한 다음에 만점 프린트가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또 보면은 예상 문제가 다음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상 문제가 배포가 됐습니다. 오늘도 예상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그래서 뭐 예상 문제의 경우도 다음에 예상 문제의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오늘 나와주는 프린트에서 20번에 다음에 보면은 예상 문제 1장, 2장 예상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다가 다음에 직접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옆에다 써보고, 답안지는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음에 이번 주에는 학습한 내용 가지고 직접 제가 써보고, 다음 주에 다음에 정답은 다음 주에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총론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기존의 가로놓기 문제를 벗어나서 설명식, 서술식으로 문제가 출제 변형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식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1장 예상 문제는 이렇게 제가 9개 정도 이제 간단하게 뽑아봤고, 2장 예상 문제입니다. 2장 예상 문제는 통합교과 예상 문제입니다. 통합교과 예상 문제는 지금 것처럼 한 14문항에 대한 부분을 제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풀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예상 문제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서 다음에 제시를 할 거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 오늘은 통합교과 과제하고 다음 주 한 주에 한 과목씩 다음에 제시를 한다, 하는 게 있고, 오늘 나눠주는, 오늘 업데이트가 된 거는 다음에 강의 계획서, 다음에 1장 기출 분석부터 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다음에 20번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전자칠판으로 해서 다음에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다음에 총론인데, 다음에 1장 총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1장 총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그 기출 분석할 때는 다음에 뭐 제가 교재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7페이지, 9페이지까지 해서 총론 창체 안전생활의 기출 분석을 영역별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다. 그다음에 총론 및 창체에서 총론은 작년에
학년군 설정 이유를 물어봤었다. 설정 이유하고 그다음에 뭐 1, 2학년 그다음에 국어교과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물어봤던 측면입니다. 그래서 학년군을 가지고 1, 2학년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뭐 초등 특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잘 파악을 해놓고 기출 문제를 다음에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총론은 갈수록 기출 문제에서 다음에 출제되지 않은 미출제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직 논술이 다음에 총론 해설서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총론 해설서 쪽도 어느 정도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교육과정을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그다음에 1차적으로 교육과정 총론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총론 해설서를 본다기보다는 교직 논술을 대비한다는 측면으로 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지난달에 끝났던 논술 강의에서도 뭐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총론 기출 분석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다음에 학년군에서 학년군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년군에서 학년군과 관련되는 개념 그래서 설정 이유 다음에 13초특 22년 다음에 해당 학년군 교과 내용을 이상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교과 내용 선정 방안이 있었냐 이게 17초특 1, 2학년의 복시각급입니다. 복시각급도 그다음에 교재 구성 방식 초특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국어 탄력적 운영 방안이 작년 22년도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던 겁니다. 설정 이유하고 방안을 물어봤던 건데 학년군 설정 이유는 이미 그다음에 13년 초특에 나왔던 겁니다. 13년 초특에 나왔던 건데 학년 간에 그다음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뭐 유연하게 편성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뭐 1학년 1년 기준보다는 2년 기준 했을 때 1년보다 2년 기준 했을 때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상년간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서 학교까지 유연하게 또는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1, 2학년 국어교과 여기는 작년에 나왔던 국어교과입니다. 그래서 1학년은 그다음에 그 30주를 기반으로 합니다. 30주를 기반으로 해서 입학주 시행활동으로 해서 200 그다음에 10시수 2학년은 234시수를 편성한다. 여기는 34주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는 30주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당 7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다음에 30주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다음에 그 2학년부터는 34주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음에 탄력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형태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다음에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가 234가 아니라 다음에 238시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238시수로 해서 보면은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448시간 얘기했을 때 그래서 1학년은 30주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주당 7시간 해서 210시수고 그다음에 2학년부터 34주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238시수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468시간이라고 그다음에 448시간 448시간 뭐 21페이지 보시면 시간 배당이 국어가 1학년 국어가 448시간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4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다음에 2년간의 뭐 기준 수업 시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해당이 되니까 일단 44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다음에 210 시수, 그다음에 238 시수로 편성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국어교과까지 뭐 제시가 됐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유를 물어보고 국어교과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문항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방안 쓰라는 문제가 나왔던 건 지금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물어봤던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다음에 1학년은 30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의 흐름이 이걸 얘기했을 때 요즘의 흐름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는 구체적으로 약간 좀 응용을 해서 배경 지식으로 일단 1학년은 30주를 기준으로 하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34주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최근의 흐름이 이렇다. 그런데 뭐 여기 있는 뭐 2번에 그다음에 목표 중점이라든지 2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그다음에 국가 수준 교육까지 있는 거를 뭐 그대로 물어봤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대로 물어봤던 형태의 그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시간 배당 기준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시간 배당 기준이 뭐 가장 많이 나왔다 해서 기준 수업 시수하고 최소 기준은 2년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왔었던 얘기죠. 그래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1학년 30주를 기준합니다. 2년간의 수업 시수 또는 학년 군별로 나와서 학년 군별로 운영해야 될 교과 연간 시수입니다. 의의는 다음에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 그래서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의 증감 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개념을 물어보진 않지만 이 의 같은 경우는 문장을 쓰라는 형태.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장 진술의 문제, 문장 진수형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 수업 시간 수는 학년 군별 총 수업 시간 수, 교과 군별 수업 시수로 단위학교에서 반드시 그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다는 게 있고, 그래서 문제 제시가 돼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야 이렇게 기출 문제의 부분은 반드시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 부분이 학년 9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다시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나 나온다면 이건데 기존에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나왔었는데 뭐 의의를 쓰라는 형태가 언급이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 다음에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유념해야 될 게 다음에 그 기초학습 능력, 다음에 여기는 기초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 다음에 뭐 학습 부진, 기초학력, 다음에 기초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이 뭐 1차 논술뿐만 아니라 2차 면접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기초학습 능력은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수리 능력과 국어 사용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과 국어 사용 능력 하나 더 얘기하면은 뭐 기초 체력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학교에서는 다음에 그 뭐 있는 것처럼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다음에 이 기초학습 능력과 관련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을 편성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학습 능력 예전에는 이 두 개만 이렇게 가로놓기를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가로놓기 물어보는데 다음에 단위학교에서의 다음에 방안, 다음에 단위학교에서의 방안을 얘기를 한다. 편성 운영한다. 또는 다음에 그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방안을 물어봤던 형태가 나온다.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역량, 총론 핵심 역량, 각 교과는 교과 역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래서 총론에서는 핵심 역량, 교과에서는 교과 역량인데, 그래서 두 번 나왔습니다. 17, 18에서 자기 관리, 의사소통 역량에 나왔던 건데, 뭐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자기 관리 역량은 자 정체성, 자신감. 그래서 그다음에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 자체를 갖추고 자기 주도를 살아가는 능력.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 역량은 뭐 표현과 이해인데, 표현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표현, 경청, 존중. 뭐 이런 내용을 여기서는 뭐 구별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다음에 그 논술 때, 다음에 논술 답안 작성할 때 이런 용어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자기 주도적, 뭐 이렇게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교사수 중점입니다. 그래서 교사수 중점도 18초 특입니다. 그래서 핵심 계열 중심으로 구조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그래서 뭐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하고 학습량을 적정하는 이유나 그다음에 목적은 무엇이냐? 학습의 질 개선입니다. 그다음에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에서 학습자에게는 자신 학습을 성찰하도록 반성과 통찰을 얘기합니다. 반성과 통찰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 계열 활용해서 역시 그다음에 교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학습자에게는 그다음에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교사 입장, 교사는 결과를 활용해서 교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과정을 중시한 평가를 강화한다 했을 때의 뭐 효과를 생각했을 때 학습자에 대한 측면, 학습자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다. 교사는 평가 결과 활용해서 교사 학습의 질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성찰, 그다음에 반성하고 교사는 개선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범교과 학습 주제도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도 방안 논술에서 나왔습니다.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연계입니다. 통합과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자원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가 운영 가능한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합니다. 지역 자원 목록. 그래서 여기는 인적 자원이 있고 뭐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 그다음에 뭐 시설이나 뭐 예산, 뭐 프로그램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인적 자원은 그다음에 뭐 교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어떤 가로넣기 내용에서 벗어나서 문장으로 쓰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창체의 경우는 창체는 거의 대부분 다 내용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용 영역에 해당이 된다. 창체는 그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 대부분 다 내용 영역에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내용 영역에 대한 부분, 자율활동,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평가 관점, 그다음에 자치 적응활동하고 창의 주제활동, 작년에 창의 주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창의 주제활동에서 자율활동의 하위활동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율활동의 하위활동, 적응활동, 자치 적응활동, 창의 주제활동이 이게 작년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백권 독서하기부터 해서 연극놀이, 뭐 텃밭 가꾸기, 박물관 견학 활동 이런 것들이 창의 주제 활동이다라는 것이 언급이 됐었고,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15, 17, 20일.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창의적으로 개발 신장하고 자신의 기초를 닦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오답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 동아리 부서를 다양하게 개설할 때는 뭐 교사들이 잘 지도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목표인데, 그래서 자아 실현의 기초를 다진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봉사활동이 있고 진로활동은 자기 이해 활동이 나왔습니다.
자기 그 진로 활동은 네 가지로, 세 가지, 자기 활동, 진로 탐색, 진로 설계 활동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비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자기 이해 활동입니다. 목표는 긍정적 자기 형성과 자신의 수력 혁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활동 내용, 자기 이해 활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위 활동. 그러니까 영역 명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위 활동, 영역에 있는 하위 활동을 물어보는 거고, 영역에 있는 하위 활동을 물어보는 게 창의 주제 활동과 자기 이해 활동이 하위 활동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위 활동을 물어봤던 것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의 주제 활동이 장애에 나왔던 걸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의 목표도 잘 봐야 됩니다. 다음에 잠재 능력을 창의적 개발 신장 자아실의 기초입니다. 다음에 진로 활동은 자아 정체성 확립입니다. 다음에 자기 활동의 목표는 긍정적 자아기를 형성하고 자신 소유 적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긍정적 자아개념 뭐 이런 용어도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총괄 목표는 뭐 실천하면서 공동 실행한다. 그다음에 평가의 주안점은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담임교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오답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안전생활입니다. 뭐 안전생활은 그다음에 수업 시 배당이 그다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지수 배당은 다음에 1, 2학년은 그다음에 그 2년간 64시간 이상 배당을 해야 된다. 다 초특에서 나왔던 겁니다. 운영 방법.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지도하거나 그다음에 그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고 연계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통합 교과에 그다음에 대주제, 창체 영역 활동의 연계입니다. 그다음에 연계는 통합 교과, 그다음에 창체의 내용과 연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이란 단어하고 연계란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영역의 네 가지 중에서 생활안전하고 신변안전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변 안전 영역이나 그다음에 실내 활동의 안전 규칙의 놀이기구 이런 것들은 다 생활 안전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오답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이 아니라 생활 교통 신변 재난 안전으로 제시가 된다. 이런 내용 여기 이쪽 정도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외, 다음에 실내외의 안전규칙의 놀이기구 등, 다음에 실내 활동, 다음에 실내 활동 안전규칙이나 놀이기구, 생활도구 사용 방법 사례 중심으로 지도하는 경우는 이거는 신변 안전 영역이 아니라 생활 안전 영역이다. 그래서 내용 영역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고, 다음에 총론부터는 내용을 봤을 때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